안녕하세요. 찻쌤의 특별한 사주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사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궁합에 관한 이야기예요. 워낙에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궁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주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상담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궁합에 대한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하시면 더 쉬울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말이 쉽지, 그냥 사실 대충 고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충 고르시지 말고 자기의 배우자나 연인은 조금 신경 써서 찾으시라.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가 3년도 더 된 방송에서 이야기했을 때 슈와 임효성 씨가 사이가 되게 안 좋고 뭐 좋지 않을 거다 이런 방송을 했었는데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네, 요새 이제 그 라둥이로 예, 굉장히 예. 사랑받고 있는 예, 부분인데, 슈 씨가 굉장히 치고 나가더라고요. 갑자기 그 약간 토토가 예, 그러기도 하고 약간 SES에서 약간 듣보잡이었는데 상처받아. 듣보잡아요. 듣보. 예, 듣보. 듣보였는데 가장 역할이 외모는 적었죠. 외모는 유진한테 밀리고 예. 가창력은 바다한테 밀려. 예, 그쵸. 애매해. 포지션이 애매해. 그래도 나름 인기 많았어요. 난 나름 많았죠. 네, 저는 좋아했어요. 아니 뭐 요새처럼 걸그룹 9명도 아니고 3명인데 뭐 네. 이렇게 많겠죠. 그러니까 멤버가 3명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전 유진 씨를 더 좋아했어. 저도 사실 유진 팬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거 얘기 넘어가고요. 사적인 이야기는 좀 넘어가고 일단 슈랑 임효성 부부 중에 슈 씨가 더 유명하니까 슈 그렇죠. 씨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슈 씨는 81년 10월 23일이에요. 네. 그렇게 생이고 대체적으로 좀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주 생일이. 이 사주에서 뭘 보고 추측을 했냐면 아이가 지금 셋이잖아요. 네. 쌍둥이도 있고 약간 네. 좀 자녀가 많을 수 있는 사주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가능성을 보였고요. 거기다가 더 가능성을 보인 이유가 뭐냐면 슈 씨는 15세 이후부터 운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15세에서 25세 사이에 운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딱 SS 할 예, 때쯤에. 네, 그쵸. 그래서 더 가능성을 있게 굉장히 보았습니다. 거의 맞는다고 봐요. 네. 또 이런 그 아이돌들은 네. 1세대긴 하지만 그래도 네. 맞는 경우가 많아요. 네, 팬들이 네. 워낙 그쵸. 어렸을 관리를 때부터. 하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아이돌 사주나 좀 젊은 연예인들 사주, 인기 스타들 사주는 보기 쉬운 것 같아요. 생년월일이 신기해서. 완전 정확하니까. 네네. 예. 일단 슈씨 사주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궁합? 일단 궁합도 궁금하고 네. 조금 이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네. 슈 씨는 좀 기가 세 보여요. 네, 맞아요. 남편 좀 기센. 약간 잡아먹을 것 같은. 맞아요. 아, 맞나요? 예, 예. 약간 그런 내재된 기운이 느껴져요. 예, 예. 이 사주가 제가 굳이 막 만세력으로는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네. 예, 너무 그러면 너무 또 적나라하잖아요. 예, 적나라하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풀이된 부분만 네네. 얘기를 꺼내면 일단 슈 씨는 남자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예. 지금 임효성 씨랑은 동갑이거든요. 심지어. 예, 심지어 동갑이면은 아유. 거의 결혼 생활에서의 좀 많은 무시가 있을 수 있고요. 사주 자체는 약간 좀 아이를 돌보는 데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주예요. 한마디로 좀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좀 잔소리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긴 해요. 자기가. 예, 그렇기 때문에 연예계 생활도 약간 멈추면서까지도 아이를 더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주니까요. 다시 임효성 씨로 한번 다시 또 가볼까요? 두 네. 분이니까 한번 동시에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효성 씨는 농구 선수인데 아셨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다지 심지어 농구 활동하실 때도 사실 몰랐어요. 예, 그렇게 네. 크게 근데 뭐 문경은 씨 뭐 이런 분들하고도 같은 시대에 그 농구를 했던 사람 아닌가요? 문경은 약간 문경은 씨가 오래되긴 워낙에 했지만 오래 좀 선수 너무 생활을 스펙트럼이 하기 위해서, 기니까. 예, 여튼 근데 몰랐어요. 예, 그렇게 막 스타로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농구. 저도- 평범했던 선수라고는 이렇게 적혀 예, 있던데. 예. 81년 7월 31일생인데 동갑이에요. 둘이 동갑이고 이분 사주도 근데 사실 이 부부궁합의 가장 큰 문제점이 둘 사주에서 다 나와요. 그러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에, 남편 에. 혹은 부인상이 예. 어떤 남편인가요? 어떤 남편이냐면
일단 이 사주는 굉장히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둘이 맞진 않아요. 둘이 둘 다 고집이 양보가 세서. 없어요. 이 사주는. 무섭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궁합이 틀어져 있어요. 사실 이혼율이 거의 90%에 달할 정도로. 아유, 자녀가 셋인데. 네, 거의 굉장히 이묘성 씨 사주에서는 거의 더 절대적으로 나와요. 네. 슈씨 사주에서도 굉장히 크게 나오긴 하는데 100% 이혼이라고 보장할 수 없지만 이묘성 씨 사주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게 있어서 사실 좀 위기를 좀 조심하시긴 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아직은 조금 버틸 수 있더라도 올해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올해가 아니라 오랫동안은 약간 좀 그리 올해는 결혼 예. 생활을 이어나가지는 이어나가진 못할 못할 것 것이다.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2, 3년 정도? 그런데 슈 예. 씨가 올해 좀 운이 좋나 봐요. 예, 예. 이렇게 토토가나 여러 가지 그 애기들 키우는 프로그램도 하고. 예. 그리고 지금은 좀 운이 좋으니 결혼 생활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되다가 예. 나중에- 전체적으로 대운이 바뀌어가지고 좀 좋은 대운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런 것 지난 같아요. 10년이 별로 좋은 운이 아니었어요, 슈 씨가. 아. 예. 그렇게 좋은 대운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올해 대운이 바뀌었어요. 35살부터. 딱 올해 바뀐 거죠, 대운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그렇다 한 게 없었잖아요, 예. 사실. 그다지 예. 그 전에 이뤄놓은 거에 비해서 예. 그다지 뭐 크게 연예계 생활을 한 것도 없고 네네. 별거 없이 그냥 지냈잖아요. 다른 멤버에 비해서는 좀 예, 제야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묘성 씨는 이묘성 씨 사주에서 더 두드러져 나와요. 사실 운이 나쁘다는 게. 예. 전체적으로 사실 이묘성 씨 사주는 아마 큰 빛을 보는 스포츠 스타 선수 사주는 아니에요. 그렇죠. 사주 그랬었죠.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났고 사실 운동선수로서는 그렇게 뭐 재능이라든지. 예, 재능 자체도 사실 그렇게 있진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그렇고 그래도 슈 씨가 올해 대운이 바뀌어서 네. 좋은 운인데 예. 그 남편 운은 좀 남편 본인의 운은 또 별로다. 예. 음. 아무리 슈씨 사주가 운이 좋다고 하더라도 15세 때만큼 좋은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때가 그건 당연하죠. 100이라면 지금은 한 80 정도, 75에서 80 정도지. 그래도 훨씬 좋은 건 맞아요. 그 훨씬 전보다. 좋은 건 예. 많지만 예. 그래서 이묘성 씨의 운 자체도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왜냐면 들으시는 분들은 또 오해하세요. 운이 좋은데 왜 이혼하냐? 운이 좋아도 이혼을 하기도 해요. 운이 좋아서 이혼할 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도 하고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이혼이라는 거는 음. 운과 크게 상관이 없어요. 생각만큼의. 아, 예, 이미 그렇구나. 사주에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게 맞는 게 네. 운이 좋아서 오히려 이혼을 할 수도 있는 네, 거고 운이 그렇기 나빠서 이혼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정말 예. 정말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지. 예, 그러니까 꼭 운이 좋을 때 뭐 결혼하고 운이 나쁠 때 이혼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대신 결혼 생활은 웬만하면 운이 좋을 때 하셔야지 좋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묘성 씨와 슈 씨는 결정적으로 약간 이혼수가 굉장히 높다. 아주 특징적인 거는 이혼수. 예, 예.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다툴 거예요. 굉장히 다툼이 많은 사주예요. 근데 이묘성 씨는 사실 농구 네. 선수 이제 퇴직을 하시고 네, 은퇴를 네. 하시고 지금은 그냥 사업 같은 거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유명한 그러니까 무슨 회사인지 알아보기 힘들더라고요. 네, 이게 네. 뭐 드러나 있는 회사는 아닌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의 문제도 작용을 하겠죠. 미래에. 이묘성 씨가 이 일이 개인적으로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네. 일이 운이 나빠서 일도 안 풀리는데. 그쵸. 이묘성 씨는 가뜩이나 올해는 되게 운이 나빠요. 아. 오히려. 예. 올해 운도 나쁘기 때문에 일 자체도 그다지 잘 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슈 씨는 또 그걸 못 봐요. 그렇죠. 남편이 좀 이렇게 못 나가는 모습을 못 보는 거죠. 이 슈 씨 사주는 자신이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사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가 그러니까 남편 운이 안 좋아도 자기가 운이 좀 좋아서 이렇게 딱 지원해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 예,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렇게 예,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슈 씨가 잘 나가면은 그냥 보완이 되는데. 예, 이렇게 그냥 남편한테 돈도 줄 수 있고 그렇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거랑은 또 다른 의미예요. 슈 씨는 남편이 스스로 잘 나가길 또 원하는데 그 모습에서 결혼을 한 거지만 의외로 은퇴하고 좀 잘 안 나가는 모습에 실망할 수 있어요. 실망하고. 예, 실망하고 잔소리도 많이 하고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잘 나간다 하더라도 본인이 잘 나가니까 더 잔소리를 하는 거죠. 더 예, 나는 왜 이렇게 지금 뭐 육아도 하고
이런 바깥에 일도 하고 돈도 많이 버는데 뭐 좀 당신은- 잘해봐라. 예, 예, 이러면서 엄청 그렇게. 폭풍 잔소리를. 예, 예. 그러니까 못 버티는 거죠. 아무튼 부부궁합은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네, 뭐 예. 다른 거 특징적인 건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예, 예. 예. 예, 여기까지. 예. 또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차쌤은 어떻게 그렇게 궁합을 잘 봅니까? 예, 사실은 궁합을 보는 게요, 제일 어려운 단계일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사람 한 명의 운명이 아닌 그와 연계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궁합이란 게 정말 알 수 없는 기운의 시너지까지도 봐야 되거든요. 아니면 오히려 떨어뜨린다든가 그런 관계도를 알려면 진짜 사주에 정말 끝을 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궁합을 보는 건 정말 어려운 단계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화가 없으니까 화가 많은 사람을 만나 뭐 이런 수준은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는 전혀 사주와 관계없는 얘기고요. 정말 그건 초등학생도 맞출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궁합이 아닌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야죠. 사실은 개별적인 사주를 완벽히 분석을 해야 되고요. 각자의 사주, 그 다음에 이 사주가 원하는 이상형, 서로 만족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또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는 뭐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본원과 차력법에 대한 이야기서부터 서로의 이제 가족 관계들까지도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 시부모님도 좀 사주를 봐야 돼요. 실제로는. 왜냐면 이게 결혼이란 거는 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연애처럼. 실제 시댁과의 그런 사주도 좀 봐야 되고요. 굉장히 볼 게 많죠. 예, 결혼으로 가면은 굉장히 볼 게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운도 중요해요. 운까지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서로 각자 사주의 기운도 봐야 됩니다. 이 기운이라는 게 단순히 화가 많다, 화가 적다, 뭐 오행 중에 뭐가 치우쳐져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뭐 서로의 사주의 합의 관계 이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 다 틀린 거예요. 그런 거랑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궁합은. 그러니까 어떤 기운이냐고 하냐면 가장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도화라든가 역마 정도의 이야기예요. 그 도화라고 해도 우리가 인터넷 쳐서 나온 도화살 그게 아닙니다. 인터넷 쳐서 나온 도화살은 도화살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정확히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각자 자꾸 그 공식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냥 60가지 일주에 모든 거 외우고 어떤 구조에서 모든 거 외워서 각자 특성적인 그냥 도화적인 구조가 있어요. 그걸 보고 또는 역마라든가 그리고 서로 그 사주 두 개가 만약에 부부가 됐을 때 인생 방향, 어색함이 없는지 그런 것까지도 다 봐야 됩니다. 이건 또 결혼 전에 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결혼 후라면 이제 이제 자녀까지 낳았다라고 하면 자녀 사주 봐야 되고요. 자녀를 낳지 않았다 그러면 반드시 택일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 아무리 사주 궁합이 좋은 사람끼리 해도요. 자녀 사주에서 결정이 굉장히 많이 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자녀까지도 굉장히 많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까지도 쭉쭉쭉쭉쭉 봐야 되니까 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의 구멍 없이 빈틈 없이 그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럼 또 궁금하신 게 있잖아요. 저는 사주가 이혼할 사주인데 안 하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하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이혼하지 않을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주는 어차피 제가 말해도 안 들을 거니까 예, 그게 보입니다. 어차피 안 들을 거라는 거. 근데도 보면은 이혼수가 좀 있긴 한데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주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런 사주들은 제가 말하는 대로 조금 그래도 참고를 많이 하실 건지가 또 사주를 먼저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 사주에서도 막을 가능성이 있냐. 자녀 사주에서 부모의 이혼이 그래도 좀 덜 나오거나 어떤 부정적인 얘기가 없으면 그런 얘기까지도 다 고려해서 가상으로 생각을 다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 부부궁합에 대한 얘기는요, 변수도 많고요. 2세, 3세에 대한 얘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나와 내 배우자가 궁합이 좋다 하더라도 내 친정과 배우자가 서로 사이가 나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봐야 되니까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예. 이게 생년월일씨만 정확히 알 수 있으면 양쪽에, 그리고 그 가족들 물려 있는 사람 알면요, 저는 거의 확신하고 볼 수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궁합은 이렇게 궁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어요.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이거나 결혼을 하신 분들도 반드시 궁합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 남편과의 관계가 뭐 좋냐 나쁘냐 이런 것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살아오고 어떻게 행복하게 방향성을 잘 잡고 있는가. 그 이후에도 남은 인생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결혼 이후도요. 그때까지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살 것인가를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규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